안녕하세요, 더크입니다. 니콜라 요키치 그리고 앤서니 데이비스, 현재 리그 최고 선수들 중 2명입니다. 한쪽에는 리그 통틀어 제일 뛰어난 패스를 가진 빅맨이라고 할 수 있는 니콜라 요키치와 다른 한 명은 NBA 데뷔부터 괴물 빅맨으로 활약 중인 갈매기 눈썹 앤서니 데이비스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누가 현 리그 최고의 빅맨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조커 아니면 갈매기. 영상에 앞서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코너에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영상의 흐름을 간략히 소개해드리자면 첫 번째 선수의 장점과 단점을 알려드리고 다른 선수의 장점과 단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둘 중 누가 더 뛰어난 빅맨인지 결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선수는 바로 니콜라 요키치입니다. 니콜라 요키치는 리그에서 스킬면으로 제일 뛰어난 빅맨으로 손쉽게 꼽을 수 있습니다. 213cm의 장신과 113kg의 요키치는 그와 같은 최고의 선수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이 가능합니다. 3점을 포함한 페인트 밖에서의 슈팅이 뛰어나고 NBA에서 제일 뛰어난 플레이메이커 중 한 명이기도 합니다. 같은 포지션에서만 뛰어난 게 아니라 그냥 모든 선수를 통틀어서도 상위권에 드는 플레이메이커입니다. 요키치의 어시스트 하이라이트 영상들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예상치 못한 플레이와 패스들을 만들어냅니다. 패스만이 요키치의 장점이 아니라 손에 공만 쥐어지면 코트 어디에서든 스코어가 가능합니다. 페인트에서의 훌륭한 포스트 동작뿐만이 아니라 미드레인지 슛도 훌륭하고 진짜 슛폼이 엉망이지만 3점도 수준급입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요키치에 대한 칭찬한 것들은 심지어 제가 제일 인상 깊게 보는 부분이 아닙니다. 플레이오프에서의 경기력이 최고의 포인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팀의 리더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개인적으로 요키치는 제일 저평가된 리더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요키치의 첫 번째 플레이오프에서의 성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균 25득점, 13리바운드, 8.5 어시스트, 그리고 야투율 51%, 3점 야투율 39%, 자유투 85%였습니다. 이게 2년 동안 플레이오프에 진출 못하다가 처음 진출한 플레이오프에서 기록한 스탯입니다. 작년에 플레이오프 첫 진출은 요키치에게 정말 큰 성공이었고 심지어 샌안토니오 스퍼스 상대로 7차전에서 승리하며 다음 라운드로 팀을 이끌었습니다. 정말 아쉽게 7차전에서 포틀랜드 트레일 블레이저스에게 졌지만 요키치는 매경기 활약하며 팀을 이끌었고 칭찬받을 만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 시즌만 반짝한 게 아니라 이번에 플레이오프에서도 현재 보여주고 있듯이 리그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루디 고베어든 몬트레즈 헤럴이든 주바치든 상관없이 스코어를 하고 플레이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요키치 찬양은 여기까지 하고 단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단점이 몇 개 없지만 요키치 게임에 상당히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좌우 움직임이 좋지 않고 발이 느리기 때문에 커리어 내내 수비면에서는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상대팀들이 이 점을 이용해서 요키치 상대로 픽앤롤과 아이솔레이션을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수비의 구멍일 수도 있지만 다행히 덴버 수비에 큰 문제까지는 불러오지 않습니다. 요키치의 또 다른 단점은 굉장히 수동적인 선수라는 점입니다. 훌륭한 플레이메이커로서 팀이 필요로 할 때 경기를 장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행히 이번 플레이오프에서는 잘 해내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지만 아직도 가끔씩 요키치 플레이들을 보면 필요 이상으로 수동적인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특히 팀에 자말 머레이처럼 기복이 심한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이 필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게 요키치 단점의 전부이기 때문에 지적하는 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전히 훌륭한 플레이메이커고 스코어도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고 최고의 빅맨 중 한 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다음 선수로 넘어갈 차례입니다. 영상 초반에 말했듯이 바로 앤서니 데이비스입니다. 208cm의 장신과 113kg의 앤서니 데이비스는 최근 10년간 NBA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으로 입지를 굳혔습니다. 올스타에 7번 뽑혔고 블락 1위를 3번 기록했고 올 NBA 팀 3번, 올 NBA 수비팀 4번, 그리고 이번 시즌은 야니스 안테토쿤포 바로 다음인 최고 수비 선수상 2위를 기록했습니다. 공격적인 면을 보면 현재 리그 최고 중 한 명이고 포스트에서 뛰어난 실력을 보여주며 저평가되지만 꽤 탄탄한 미드레인지 슈팅을 가지고 있습니다. 3점은 뛰어난 편은 아니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르브론 같은 팀의 동료를 위해 코트를 넓힐 수 있습니다. 이번 시즌 데이비스는 매우 만족스러운 스탯을 기록 중입니다.
평균 26득점, 9리바운드, 2.3블락, 그리고 야투율 50%, 3점 야투율 33%, 자유투 8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이비스의 최고 장점 중 하나는 그의 수비입니다. 좀 전에 언급했듯이 올 NBA 수비팀에 여러 번 들어갔고 이번 시즌도 팀에 엄청난 수비를 제공 중입니다. 훌륭한 골밑 수비가 가능하고 모든 포지션을 상대로 스위치 또한 가능합니다. 휴스턴과의 저번 시리즈를 보면 데이비스가 스위치돼 제임스 하든을 수비하는 경우가 많이 생겼는데 1대1 상황에서도 충분히 수비를 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까지 데이비스가 코트에서 잘하는 점들을 요약해봤고 이제 단점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데이비스는 공격과 수비 모두 수준급이기 때문에 단점으로 꼽을 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그의 단점일까요? 아마 몇몇 분들은 제가 생각하는 단점이 의외일 수도 있지만 데이비스의 단점은 그의 경기에서 보이는 실력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코트에서 무엇을 플레이하는지가 단점인 것 같습니다. 바로 포지션입니다. 파워포워드를 계속 고집하는데 진짜 고집 좀 그만 부리면 좋겠는 게 데이비스는 센터를 플레이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현재 레이커스는 데이비스가 센터를 플레이할 때 다른 선수들의 활용도와 생산력이 훨씬 높아집니다. 왜냐면 요즘 NBA에서 보통 파워포워드들은 코트를 넓혀야 합니다. 예를 들어 데이비스 베르탄, 케빈 러브, 크리스탑스 포르징기스, 로버트 코빙턴 등등 정말 계속 이름을 나열할 수 있습니다. 데이비스가 파워포워드를 뛰고 자베일 매기가 센터로 있으면 코트 스페이싱이 좋지 않아서 데이비스가 3점을 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고 실제로 이번 시즌에 커리어 최다 3점 야투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데이비스가 효율적인 슛을 고르는데도 많은 지장을 주지만 데이비스가 그냥 센터를 뛰고 싶지 않아 해서 이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수비면에서는 데이비스 매기 조합이나 데이비스 하워드 조합으로 든든한 골밑 수비수 2명을 쓰면서 훌륭한 수비를 자랑하지만 수비보다는 공격에서 효율이 많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가 데이비스에 대한 저희 불만이었고 여전히 공격과 수비 모두 별 단점이 없는 뛰어난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두 선수의 장단점을 알아봤으니 이제 현재 NBA 최고의 빅맨이 누군지 저의 생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니콜라 요키치입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데이비스는 공격, 수비 모두 괜찮고 요키치는 수비가 좀 부족한데 당연히 데이비스가 더 낫지 않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두 명의 훌륭한 선수들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스테판 커리와 카와이 레너드입니다. 레너드 같은 경우 훌륭한 공격 능력과 리그 최상급 수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커리는 수비면에서 별로 좋지 않고 1대1 상황에서는 구멍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격에서는 리그 최상급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커리가 레너드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레너드가 공격과 수비 모두 수준급을 제공하지만 커리는 공격 측면에서 레너드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승리에 임팩트 있는 점들을 제공합니다. 저는 이게 요키치와 데이비스를 비교할 때 비슷하게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데이비스가 수비에서 훨씬 뛰어나고 공격에서도 더 적극적이기 때문에 더 뛰어난 득점원이라고 생각하지만 문제는 데이비스의 게임은 팀의 1순위로서 플레이오프에서의 성공을 이끌어낼 정도로 임팩트 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레이커스에서 팀 모두를 위해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해주고 있는 르브론 제임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요키치는 데이비스보다 훨씬 다양한 면에서 경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볼 핸들러든 플레이메이커든 3점 슈터든 이 모든 걸 데이비스보다 더 잘하고 그로 인해 팀의 승리에 훨씬 더 영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비교는 두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에 영향이 큽니다. 그냥 한 선수의 스킬이 더 뛰어나서 낫다는 게 아니라 팀이 승리하는데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가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요키치가 데이비스를 많이 앞서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요키치를 현재 리그의 최고 빅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혹시 다른 의견이나 생각들 있으시면 아래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 더 흥미롭고 유익한 NBA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